안녕하세요. 맨사가 알려주는 오늘의 테슬라 뉴스 2월 8일입니다. 첫 번째 뉴스. 테슬라가 1.05% 상승해서 196.81불로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. 계속 200불대 매물대를 녹이고 있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합니다. 왜냐면 저는 아직 배고프기 때문이죠. 두 번째 뉴스. 테슬라 재고 0대 소식입니다. 테슬라 모델 Y 미국 재고가 거의 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기록을 하고 난 시점 이후부터는 최저치인데요. 테슬라 모델 Y 인플레 감축 법안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급격하게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.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도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정부 지원을 받고 가격 인하를 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한 테슬라는 사실상 전기차 구매자 입장에서는 타 전기차보다 테슬라를 더욱더 선호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최근에 모델 Y 가격을 올리면서 시가처럼 가격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. 그렇게 테슬라가 가격 결정권이 있다는 것도 참 좋고 절대적으로 재고량이나 원자재 값 등 비용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조정하겠지만 아마 고객들에게 테슬라는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인 것 같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테슬라가 최근에 너무 가격 인하를 많이 해서 고객들은 또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. 구매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인식을 바꿔놓는 수단으로 가격 인하를 사용한 것 같기도 합니다. 두 번째 뉴스. 테슬라 2월 1주 중국 내수 판매량 8,600대 소식이 나왔는데요. 당분간은 판매량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없어서 못 팔 테니까요. 아마 상당 기간은 테슬라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일치할 겁니다. 인도량과 생산량은 달라질 수 있지만요. 참고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 내연기관 업체들의 판매 방식과 테슬라의 판매 방식은 다릅니다. 대부분의 업체들은 자동차 딜러를 이용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사고 싶으면 그 자동차 판매점에 가가지고 딜러랑 직접 계약을 해서 이렇게 자동차를 사고 있잖아요. 근데 테슬라는 홈페이지 주문을 통해서 팔고 있습니다. 테슬라는 서비스 센터를 가서 뭐 차량이 마음에 들어서 주문을 하려고 해도 어차피 거기서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문합니다. 아무튼 이 방식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매출로 인식하는 시점은 기존 업체와 다른데요.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생산량, 판매량, 인도량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홈페이지에서 이 차를 구매하겠다고 구매를 했어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인도되는 그 시점은 다르고요. 그렇다면은 테슬라가 생산한 시점과 내가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시점과 그리고 테슬라의 차량이 직접 나한테 오는 그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. 그러면 이 시점들 중에서 테슬라는 그 차가 나한테 직접 인도되는 그 시점에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. 왜냐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물류 문제나 배송 문제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도 그 즉시 인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매량의 시점과 인도되는 시점은 다를 수밖에 없고 테슬라는 배송비나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해서 최적의 비용으로 고객에게 인도할 겁니다. 실적을 위해서 무리하게 인도량과 생산량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기업의 실제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움직인다는 거죠. 저는 사실 이 방향에 대해서 더 찬성하는데요. 당장 이 이유로 기업 실적이 좋게 안 나와도 됩니다. 그러니까 생산량은 많이 했지만 인도량이 적게 나와도 상관없어요. 오히려 이 이유 때문에 실적이 떨어진다면,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매수합니다. 저번 4분기 실적 발표가 딱 이런 케이스였죠. 세 번째 뉴스입니다. 테슬라 기가프레스 총 16대라는 소식인데요. 프리몬트에 2대, 기가 상하이에 5대, 기가 베를린에 4대, 기가 텍사스에 5대입니다. 추가로 텍사스에 4대, 베를린에 4대 추가 도입 예정이라고 하네요. 다들 기가프레스를 잘 아시나요?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요.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부품을 하나하나 용접해서 처리하는 걸 우리 붕어빵에다가 반죽 넣어서 찍어내는 것처럼 그냥 틀에다가
부어가지고 만들어버리는 겁니다. 구체적으로 원래 239개 부품을 하나하나 용접해서 맞춰서 2개의 완성품이 나온다면 기가프레스는 다 1차시켜서 단 2개의 완성품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는 용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. 그렇다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아주 장점이 많고 생산 혁명에 가까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. 근데 다른 기업들은 이거 하나고요. 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기가프레스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차피 그 외주줘서 만드니까요. 근데 그 안에 반죽을 또 잘 넣어야 되는데요. 반죽을 잘못 넣으면은 뭐 주물이 깨진다거나 어쨌든 오류가 생긴다거나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. 근데 그 반죽이 재료공학적으로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. 테슬라는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고요? 스페이스X를 기술을 가져와 버렸습니다. 정말 미친 회사 아닐까요? 사실상 과학기술로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로켓을 쏘고 올리고 그런 분야가 제일 어려운 분야일 텐데 그 분야에서 제일 뛰어난 기업의 기술을 이렇게 자동차 만드는 데 이용한다는 거죠. 일론 머스크가 아니면 누가 가능할까요? 테슬라랑 스페이스X는 이렇게 기술 교류도 하고 인력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사실 스페이스X도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서 제가 줄이도록 하고요.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인공위성을 올렸죠. 미국, 중국, 러시아 이렇게 나라 단위가 아니라 그냥 한 기업이 이렇게 로켓을 쏘는 것도 모자라서 쏘고 나서 그 로켓이 다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. 사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혁명인데요. 왜냐면은 사실은 우주산업이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으로 들어서 그래서 국가가 할 수밖에 없었고 민간에다가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. 왜냐면 그렇게 해도 돈이 안 되니까요.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. 근데 이렇게 쏘고 나서 돌려보내는 기술을 통해서 혁명을 이뤄내서 이제 스페이스X가 나사를 주 고객으로 삼은 거죠. 그러니까 사실상 한 나라의 기술력보다 훨씬 더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근데 그거 아십니까? 일론은 이거 15년 더 전에도 머릿속으로 생각한 건데요. 우리는 15년 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? 우리는 그때 뭐 전기차는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? 그렇다면 지금 일론의 생각은 어디까지 내다보는 걸까요? 정말 소름 돋습니다. 테슬라 파워월로 정전 피해 복구 소식인데요. 테슬라 파워월은 겨울 폭풍 때 정전이 발생했는데 그때 3,700명 이상에게 정전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. 테슬라 배터리 사업도 진짜 할 말이 많은데요. 테슬라 생태계에서 정말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자연에너지를 이렇게 모으는 배터리 기술이 발달한다는 거는 정말 4차 산업혁명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긴 합니다. 극단적으로 좀 알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드리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컴퓨터 사용할 때 늘 랜선이 있는 곳에서 그 랜선 꽂아다가 작업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유선이었죠. 그래서 우리는 그곳이 아니면은 인터넷을 뭐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우리 어떻죠? 뭐 와이파이나 이런 뭐 무선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쓸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. 옛날에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죠. 그런 것처럼 테슬라 배터리도 뭐 꼭 테슬라 배터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배터리 산업의 발전은 그 정도에 준하는 혁명이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에너지를 저장해서 언제 어디서든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. 내가 수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. 그리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원천이 거의 무한에 가까운 동력인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것. 그거는 정말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앞으로 평일에는 제가 사실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유튜브나 이게 블로그는 취미로 하고 있는 거라서 웬만한 경우에는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좀 읽어드리는 방향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. 뭐 저도 뭐 유튜브를 볼 때 사실 뭐 화면 안 보고 그냥 켜놓고 제 할 거 하면서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래서 뭐 제 유튜브도 제가 이렇게 블로그를 전달해 드릴 때는
그냥 뭐 라디오구나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 아시는 분들은 되게 좀 너무 익숙한 소식일 수도 있는데 저는 테슬라를 여태껏 추종하면서 테슬라 투자자분들이나 투자자가 아닌 분들이나 모두에게 좀 접근하기 쉽게,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 기술을 좀 더 우리 실생활에 맞춰서 보다 더 쉽게 알려드리는 것이 제 목표라고 할까요? 어쨌든 앞으로도 저기 뭐 하루하루 그날 뉴스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들을 한번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맨살가 알려주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